이룰에는 처음에 라첼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베로베로와 팀을 이뤄서 탑을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폰세칼 가문답게 밤이 싸우는 동안 단 한 번도 밤을 쳐다보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이후 베로팀은 트레인시티에서 펼쳐진 티켓 쟁탈전 결승전에 올라가서 베로베로의 활약으로 우승했는데요. 여기서 티켓을 얻으면서 지옥열차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 역시 이루에는 이때도 단 한 번도 깨지 않으면서 쩌리급 캐릭터들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이후 37층인 지옥열차 정거장 목마에서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때 호아킨과 퍼그의 선별 인원들이 앞에 있었는데도 계속 자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별로 관심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라크를 공격했을 때 드디어 느낌표 한 번을 보여주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후 지옥열차 앞에서 싸우는 선별 인원들을 기관장인 페드로가 지옥열차 안으로 워프시키면서 이룰에도 함께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때 야마의 광견인 부에사르 엘리엇과 엔젤이 다가올 때 처음으로 눈을 뜨면서 강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후 비센테와 이어가 다가올 때 강한 녀석이 2명 더 늘어났다면서 계속 전투력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기 동료인 토치가 죽었을 때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난이 비센테를 백천경 안에 가두고 이화가 불로 지진 다음 도망가자고 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카사노와 여행자를 만났을 때 유라시아 가문 지파인 폰세칼 가문답게 신수의 흐름을 읽어서 적의 약점을 바로 간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건 같은 가문인 라우레가 베타 안에 들어있던 기생충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이때 라우레는 베타의 머릿속을 흐집어놔서 기생충을 빼낼 수 있었고요. 이룰에는 여행자를 가둬놓고 퍼그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호아킨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이룰에는 밤일행에 흥미가 있다면서 네이먼트 정거장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이먼트 정거장에서 폰세칼 이룰의 본명이 드러나면서 10가문의 자제라는 설정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죽음의 층에서 나왔을 때 죽음의 층에서도 그냥 잤다고 말하면서 몇 년 동안 함께 여행한 베로베로한테도 정체를 숨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뒤 문자로 무언가를 처리하겠다고 말하면서 드디어 진짜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숨겨진 층에서 밝혀졌죠. 이건 자아드의 힘을 봉인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구스탕이 원했던 걸 보면 이루레가 보고한 가주는 같은 10가문인 유라시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라시아 가문의 지파인 폰세칼 가문의 가주가 이 아이템을 사용하기엔 클라스가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유라시아는 전 남편인 구스탕과는 별개로 자신도 자아드에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라시아는 자신이 아끼는 딸이었던 엔자드 감금 사건 이후로 자아드한테 빡쳐서 자기 가문에서 자아드 공주가 선별되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탕과는 엔자드 사건 이후로 틀어졌는데 현재 구스탕이 대놓고 자아드에 대적하고 있으니까 엔자드를 구출하기 위해 구스탕과 다시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자드는 구스탕의 딸이기도 하니 구스탕도 힘을 보탤 이유가 충분하죠. 그리고 숨겨진 층에서 이루레가 제대로 싸우니까 숙부인 유르레를 한 번에 제압했는데요. 천하의 앤드로시도 놀란 걸 보면 10가문의 자제답게 뛰어난 실력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루레는 밤을 지목하면서 꿈을 이루어주게 만드는 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여태까지 이루레가 밤일행을 따라다닌 이유는 유라시아가 가져오라고 시킨 아이템과는 별개로 비선별 인원인 밤을 이용하겠다는 속셈도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정거장에서는 같은 가문인 드락을 만나면서 죽는 게 최대한 미뤄졌는데요. 드락이 아예 이루레를 풀어준 행동은 자아드 왕가에 대한 명령 불복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폰세칼 가문은 유라시아 가문 지파답게 자아드에 충성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인인 드락이 이 정도면 가문 내에서의 반감은 훨씬 심할 것 같습니다.